국민들을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결대! 나는 사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상 1절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먼저 선정하신 호국명령들을 생각하면서 단기 묵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우리가 이겼습니다. 금년 4월 10일 총선이 지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10일 총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부정선거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부산이 국회의원 17명이 당선됐으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부산에는 192개 동이 있습니다. 192개 동에 사전선거에서 저 빼빼기당 더불어당이 100% 다 이겼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우리 시민들이 워낙 위대하여서 사전선거에서 약 10몇% 이상의 앞서가 있는 더불어당을 그야말로 본선 투표로 제압하고 본선 투표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부산은 그나마 17명이 당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에는 425개 동이 있는데 425개 동인 전부가 다 한동도 어김없이 더불어당이 무수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본투표에서는 전부가 다
약속이라 한 듯이 국민의힘이 다 이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경기도는 599개 동이 있습니다. 599개 동이 있는데 그게도 역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당이 약속이라 한 듯이 한 번도 전 것이 없고 국민의힘이 전부 다 졌습니다. 더불어당이 599개 동이 전부가 다 더불어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더불어당 당원들만 나와서 투표합니까?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투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52명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당이 52명이 다 당선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당 저 좌파들이 192개 동입니다. 192명이 전부 다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52명이 2명이 엄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찮습니까? 모든 문제가 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나라를 구하는 그 지역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여기에 침묵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통체적으로 부정선거로 올라온다는 것은 공개학적으로 이미 정부가 증명이 됐고 실제적으로 수기가 나와 있는 그 동에는 유령표가 나왔습니다. 유령표가 뭡니까? 투표한 순간은 사람은 선거인 수는 1000명인데 투표 숫자가 1200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선거한 사람이 180살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139살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찍은 그 투표가 어느 당에 찍었는데 어느 당이 당선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2020년도 4월 10월에는 말로 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나왔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관리재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에 신고가 되고 재심 처리를 하면은 6개월 이내 또 2차, 3차에서 1년 이내 단식으로 다 끝내게 돼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5군데의 재심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도 제대로 재심한 것이 없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부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는 법이 없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의 주권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자기의 주권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당이 입 닫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입 닫고 있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당선이 되었고 며칠을 달았으니까 부정이 됐던 뭐든 이걸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낙선자가 왜 재심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혹여 재심원회를 해서 당락에 변화가 없으면 자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걸려서 오히려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끝날까 싶어서 움츠리고 앉아서 비겁하게 겁을 내면서 일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사주를 받았던지 어떻게 당선이 되었다고 확실한 증거를 내줌에도 불구하고 왜 재심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합니까? 투표할 때 25만 원씩 주자. 이것은 분명히
금권 선거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입니다.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25만 원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것이 불법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 25만 원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25만 원 주면 소고기 몇 근 사먹고 나면 많은 그것이 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25만 원 주려고 합니까? 그 25만 원 그러면 럭키 그룹의 회장한테 25만 원이 그 돈입니까? 최태원 SK 회장한테 25만 원이 돈입니까 여러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25만 원이 돈입니까? 그 사람한테 25만 원 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나 이 약사만 주체적인 정가사범 이거는 총각도 아닌 총각사칭인 이놈은 검사도 아닌 검사사칭인 이놈은 음주운전에 걸려있는 20, 벌금을 2번, 3번 낸 놈 이놈은 전신의 정가사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마침내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인천의 송영길이라는 그걸 입어내고 그 자리에 나가서 거기는 민주당이 출마하면은 나무 짝대기라고 하면 걸리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당선되어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는 이런 기분,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이런 놈을 두고 우리가 그놈 밑에서 그놈이 대통령 되는 꼬라지를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놈이 대통령 되는 꼬라지를 보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그놈이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봤지만 나라가 자살하는 것 여러분 봤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자살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사기 전가자들, 전가범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하는 거 보십시오. 전가가 없으면 공천 안 줍니다. 이재명이가 전가가 있고 범죄가 되고 그야말로 재판에 받아서 구형받고 재심 중에 있는 그런 사람만 골라서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가 바로 범죄당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일어나서 우리 국회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당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비겁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버리고라는 국민의힘도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완전히 해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저야말로 다시 한번 국회는 재정비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다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대한민국의 1천만 서명을 받아서 조직해놓은 것이 자유통일당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살려놓을 수 있는 가문에서 나온 전남훈 목사님이 이끄시는 보수 중에 보수, 타협이 되지 않는 보수 정당이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그 자유통일당이 700만, 800만이 서명을 했는데 투표에서 64만 2,33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이 8번 비례대표 8번 찍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64만 표가 아니라 70만 표, 80만 표가 나온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드려서 3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 위한 그 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자유통일당 8번을 찍은 사람이 있으시면 대한 부산 전역에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가셔서 서명을 해주시고 그 서명한 걸로 해서 70만 80만 명이 지금 통계학자들이 전부 통계학자들이
그 말을 빌리면은 자유통일당이 300만 표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세 사람 투표하고 나고 하면 한 사람 투표하기로 하고, 또 세 사람 찍고 나면은 또 한 사람 하기로 하고, 또 세 사람 투표하면 한 사람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마이너스 투표를 하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표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그냥 2시간, 3시간이 숫자가 나오지도 않고 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만약에 이것이 재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 이재명이가 이끄는 북한과의 연방제가 바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그때 수령님이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에다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자살시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만 합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부산 시민이여 일어나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권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도둑질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을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이, 여러분이 투표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상상이나 해보세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부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들은 모두가 다 잠시 삶을 멈추시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회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 300명의 국회의원은 가짜입니다. 억짜리입니다. 사기입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끄집어내고 정당한 국회의원을 우리가 부정 없이 다시 뽑아서 깨끗한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의 해야 될 일, 지금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이, 문재인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그에게 잠시 우리의 하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위탁을 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상투를 먹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놈들을 그냥 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는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서 여러분이 살아갈 다음의 세계 대한민국 문재인과 빈정이로 만들어놓은 거 여러분이 다 갚아야 합니다. 현지에 조각가리 빈지대가 있는 거 여러분이 다 갚아야 합니다. 70년 동안에 550억 정도의 550도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을 문재인이 이놈이 70년에 우리가 정착한 550조를 5년 만에 1100조 만들 위대한 가치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어떻게 1년에 14억이라는 돈을 받아가면서 65명의 교육을 거쳐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도가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간첩 중에 간첩 중에 간첩 대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놈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간첩이 다 깔렸습니다. 여기도 간첩, 저기도 간첩, 심지어 강단에 있는 학교 전교조 숙청이 간첩이라는 거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 간첩한테 교육받는 것을 어떤 걸 교육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하기도 여러분 침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군에 있는 스리스타가 저 국군의 날 행사 때 중모의 편을 드는 간첩질하다가 들킨 것도 여러분 모르십니까? 창원의 간첩을 잡고 보니까 그 밑에 예하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65군데 간첩이 쫙 깔렸다 이 말입니다. 인노총의 간첩 4명이 잡혀서 잡아넣었는데 얼마 안 가서 석방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사들이 간첩이니까 간첩을 그나둘 수가 있습니까? 풀어냅니다. 조국이가 뭡니까? 일심일심 전부 다
구형에 이어서 32년 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기로 한 김상현이라는 우리 애국자는 그야말로 재판 없이 해보도 안 하고 바로 구속시켰습니다. 1년 동안 1년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용산에서 그렇게 막아섰던 그 우파 우리 그 애국자를 그야말로 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속시켰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뭡니까?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집에다가 계란 던진 것입니다. 계란 던져서 어디 상처가 나서 기스가 났습니까? 진단이 나왔습니까? 계란 하나 던진 것이 그렇게 큰 범죄였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를 왜 저렇게 특검하자고 지랄 발광을 합니까? 지랄병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게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그게 목사입니까? 몰카를 차고 들어가서 그 파우치백 하나 집어 던져놓고 왔는데 그것이 청탁금지법에 걸려서 특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김건희 여사를 왜 그 사람이 특검하자고 합니까? 정작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자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빌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 국민들을 깨닫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우리 최혜정 그 형사 그 해병이 국민 행동에 나와서 사망한 사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하다가 숨지가셨습니다. 그 최혜정을 특검을 지나간다고 특검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고 자기들이 경찰로 넘겨놓은 그걸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수사도 해보지 않고 특검하자는 이재명이 이놈을 그냥 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이놈은 천번만번 가야 될 곳은 깜빡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이재명이 같은 이런 놈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이놈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세요. 전부 다 깡패가 되고 조폭이 되고 저는 범죄인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간첩이 앉아있으면 간첩나라 되고 조폭가 앉아있으면 조폭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량한 우리 부산 시민들이여 이제 일어납시다. 시구하지 맙시다.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결정적인 선거 때마다 우리 부산 시민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제했습니다. 이번에도 4월 10일 날 우리 부산 시민이 위대한 부산 시민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살렸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2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108명으로 해서 그중에 부산이 17명 우파가 당선됐습니다. 200석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산입니다. 이제 부산 시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저 이재명이를 구속하고 문재인을 구속하고 조국이를 구속하고 송영길을 구속하고 송철호도 구속하고 전부 다 구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도저히 분해서 참지를 못하여 잠이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56차의 이 카프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을 깨우고 다닙니다. 오늘 선거를 끝나고 부산 시민 시가지를 단통해서 왔습니다. 정말 확인이 털려진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습에 환영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해왔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은 살아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는 폭포연맹의 저 죄의 명예를 맺지 말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권을 다시 한번 보완시킵시다 여러분. 자, 이러한 제가 목청 높여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머리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좌파입니다. 그리고 반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국가의 관계,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저 북한에 넘기는 것을 망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변에 알려주세요. 젊은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정말 오늘과 같이 마치도 즐길 수가 있고 마음 놓고 탁산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애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재명이가 원하는 그런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이웃과 이웃을 가서 공익증을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어서 밥 한 끼 못 먹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대통령 후보를 나올 때 공약 사항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제도를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것을 해체시킨다고 합니다. 해체시켜서 그것 처식을 전부 다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철수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과 한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이부터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걸 철수 원하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공약 사항을 놨는데 그거는 왜 모르시고 속복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이는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는 이런 놈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제 저 거리에서 저 더불어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국회의원들 같이 하는 저분들 싸그리 전부 다 해체시킵시다. 그래 다시 한번 깨끗한 국회를 만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듭시다. 윤석열 대통령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 3.4%라는 이런 엄청난 기록을 낸다는 자유 대한민국에 놀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이가 일본 나라를 그야말로 지소미아로 해서 북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부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매운동을 벌인 게 문재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본만 두들이 잡으면 미국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한 결국이 된다 해서 가쁜 우리 옛날에 갓을 선거했습니다. 그 갓을 대포를 양쪽에 맺혀 있어요. 그것을 하나만 끊어버리면 보다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한 것이 문재인 이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갑근을 그야말로 끊기지 않는 갑근으로 완전히 올라오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노벨 평상을 줘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역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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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추가로 이야기하실 분, 우리 최선민 기사님 올해 수고했습니다. 제 몸이 굉장히 피곤해. 오늘 거의 마이크를 보았는데 제 양반은 가슴 속에 화가 쳤고 오늘도 시청에 괜찮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힘들이 안 되는데 내가 또 박수다 하고 저 카프레이트에 막소하는 책임이 맡아 있다 보니까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오신 우리 태양광 전라남도에 계시는 태양광 우리 회장님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카프레이트를 보시고 느낀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옛날에 부산에서 남산에서 80년대라고 했는데 이용합니다. 이상준씨 때문에 수영권은 군대 생활을 알았으니까 한 6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그리고 내일에서부터 힘들어 일을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앞에 방송을 잘하시니까 오늘 또 느끼기에 나이 상태가 너무 길어요. 서울 가봐도 난 서울만 큰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내가 그걸 들었는데 오늘 나이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제 상급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사연 대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가는 버스에서 이선 장관님의 카프레이트를 결정을 듣고 제가 꼭 참석을 해달라겠습니다.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애국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땀이 나는 대로 부지런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씨.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게만 해볼게요. 제가 은행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돈을 많이 더 세워봤고 만전을 봤습니다. 남대문에 한국은행 그 지하 국가도 다 가봤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은행에 창고에 있을 때 돈을 세릴 때 보면 지폐 개수가 하나 둘셋넷 막 하나 99, 100 이게입니다. 근데 이번 대한민국 선거 개수기에는 전 세계 그 개수기는 다 덧셈만 있습니다. 덧셈만인데 이번 대한민국 선거 개수기에는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거 부정의 의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또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어느 구역에는 투표 인원수가 100명이었었는데 투표 용지에는 115장이 나와 세상에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래도 침묵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두시고 또는 제가 또 이거는 엉뚱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용인 삼성 에버랜드에 후바오라는 그 팬덤 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전국 모든 방송이
매일 후바오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알고 뭐 억울하다 뭐하다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빚은 500조에서 1000몇 조로 문재인 5년 동안 500조가 우리들 자녀한테 빚이 더 넘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뉴스가 다 함구한다는 것에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고만 마리가 중국에 간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KBS, MBC, SBS, JTBC, YTN, MBN 다 발표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빚이 얼마나 더 늘어나가는데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가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다 앞섰어. 근데 본투표에서는 비례대표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다 앞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투표에는 또 우리가 앞섰어. 그러면 우리가 억울해서 사전선거에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한결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 너희들은 바보냐? 이 병신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전선거가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본투표도 우리가 다 이겼을 것이다 해가지고 선거 용지 다 까보자. 이렇게 해야 공정한 선거 관리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침묵하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민주당은 본투표도 우리가 이겼을 것이니까 다 까보자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투표는 바로 투표해서 저녁때 이송돼가지고 바로 하는데 사전선거는 이송 과정이나 배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이나 며칠간의 간격에 있어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윤석열 정부나 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계신다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집에 가서 네이버에 가서 부정선거 검색만 해보시고 뉴스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어느 누군가의 블로그에 선관위에서 나온 그 투표 명부 자료 다 포스팅 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4.10 선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힘당 패널들이나 뭐나 패널들이나 부정선거에 관한 거는 의혹 제기도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런 의심이 나면 뉴스에서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검색만으로 해가지고 검색 순위에 올라가서 딱 겁이 나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의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저번하면은 보기 싫은 여자 몇 사람만 먼저 이야기하면 추위에 이연주 고민 많은 고민쟁이 요것들 유튜브에서 전부 다 보면은 낙선이 아니고 낙선인데 낙선으로 된다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기를 쳐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잘 된 것은 저 인천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지난번에도 노무시민이가 배우자 저분과 그 몇백 표 차이로 이게가 재심하작했다 이 말이에요. 재심하작했다가 누군가의 압력을 받았는지 취소했어요. 요번에는 1000몇 표가 또 윤상현이가 이기로 나와요. 이 사전선거에서 다 깨어주고 이긴 거 치고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내가 왜 본투표에 졌느냐. 이것이 재심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재심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과연 소송에까지 갈 건지 아니면 분명히 뭔가 압력을 이어서 취소할 거로 봅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부 다 사전선거에서 다 이겼는데 본투표에서 왜 졌느냐. 방해할 만한데 안 해요, 안 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뭔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아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알고 뭔가 전파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월요일부터 우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8번 찍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전선거, 본투표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바뀌게 아마 나이 드신 분 정도는 찍어도 그게 못 나오고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8번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를 물어보시고 그것을 받아서 대신 대필을 해줄 수 있도록 저한테나 기관하고 저한테나 이야기해 주시면 대필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 앞에 접수된 것들도 수백 건이 됩니다. 무수하게 지금 찍었는데 그것도 얼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30만 표 무효표가 있는 거를 저는 제 대표 그 참관위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도장 안 찍은 것이 왜 그래 많이 나와요? 어디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도장 안 찍은 게 엄청나게 나와서 그게 다 무효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통계 박사들한테 이야기로는 이번에 자유통일당은 적어도 300만 표는 도망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8표가 나왔다. 68을 그 장태현 경기의 이야기로는 68을 나누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8표가 나누기를 하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제로가 나온다. 그래야 빵표가 73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 저 문재인이가 저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다고 하는 거 알게 됐고 교통 이재명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알게 됐고 저놈들이 얼마나 법을 지 마음대로 만지는가 하는 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는 소득입니다. 그야말로 하작하는 대로 아름게 주는 대로 늘 그대로 묵과고 넘어가는데 인간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상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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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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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부산시대를 아버지 돌면서 아버지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세운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아버지 한국이 넉넉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애국 아버지 모든 종들에게 주님을 부르시고 인담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부정선거도 밝히 아버지 정리해서 아버지 공과 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책임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유 아버지 경제를 아버지 책임으로 있는 우리의 전국에게 아버지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